안녕하세요. 정글북 북마전입니다. 오늘은 우리 내면을 개발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죠. 여기서 성공이라는 의미는 대개 물질적인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죽어라 고생해도 운이 안 따르거나 다른 이유로 성공의 문 앞에서 좌절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아무튼 죽어라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도 의외의 결과가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행복의 동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성공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화가 날 법합니다. 아니, 원하는 걸 다 손에 넣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했지만 갑자기 불행해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할 책은 로빈 샤르마가 쓴 페라리를 판 수도승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오늘 하려는 이야기와 맥락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책은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합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줄리안 멘틀이라는 탁월한 변호사입니다. 줄리안이 가르침을 전해주는 대상은 그의 밑에서 일을 배우던 변호사 존입니다. 줄리안은 법조계와 소속 로펌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승소하기 힘들다는 재판에서 연이어 승리를 챙기면서 그의 변호를 받으려는 클라이언트들이 줄을 섰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수백만 불의 연봉을 받고 남자들의 드림카인 빨간색 페라리를 몰고 다녔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별장에서 휴식을 취했고 젊고 아름다운 모델들과 연문을 뿌리는 등 남자라면 부러워할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존은 줄리안이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는 징조를 눈치챕니다. 술과 시거를 탐닉하던 줄리안은 비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명료하고 간결하던 변론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장황해졌습니다. 더 이상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줄리안의 모습에서 신상의 큰 변화가 있음을 깨달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줄리안이 늘 승소를 거두던 7호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공판 도중 줄리안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겁니다. 줄리안은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에 법조계를 떠났습니다. 졸지에 믿음직한 사수를 떠나보낸 존은 경쟁이 치열한 법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줄리안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로 말이죠. 3년이 지난 후 존은 줄리안을 다시 만납니다. 오랜만에 줄리안을 본 존은 깜짝 놀랍니다. 3년 전에 줄리안을 봤을 때에는 50대에도 마치 70대 노인처럼 보였는데 돌아온 줄리안은 30대처럼 팽팽하고 젊음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줄리안은 인도로 가서 히말라야 산기슭의 카슈미르에 사는 신비한 현자들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현자들이 자신에게 들려준 꿈을 실현하고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7가지 방법을 존에게 가르쳐줍니다. 줄리안의 이야기를 들어 저자가 독자들에게 묻고 싶은 한마디는 성공이 영혼을 잃게 만든다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삶의 목적을 웰빙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경제적 여유를 뜻하는 웰오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줄리안은 요기 라만이 알려준 우화를 들려줍니다. 마법의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가운데에는 6층 높이의 붉은색 등대가 있는데 등대 밑에 문을 열고 거구의 스모 선수가 밧줄과 삿바로 몸을 가린 채 나타납니다. 스모 선수는 정원에 놓인 황금 스톱워치를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집니다. 한참 후에 스모 선수는 근처에 놓인 노란 장미의 향기로 정신을 차렸는지 일어납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바라본 곳에는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의미를 깨닫기 어려운 우화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오브제들에게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은 정원을 의미합니다. 운명의 주인이 되려면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꽃을 심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6층 등대는 삶의 목적입니다. 등대는 어떤 조건, 어떤 방향에서도 잘 보여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이들은 시작부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잘 있기 마련인데요. 수첩이나 노트, 비전 보드를 만들어서 목표를 시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고 달성하기 위한 단기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거구의 스모 선수는 개선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선수 생활하는 동안 슬럼프나 성적 부진에 시달리는데요. 이때 개선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현역으로 뛸 수가 없죠. 살아가는 동안 나의 성장을 위해서 작은 변화와 꾸준한 개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밧줄은 통제와 규율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방종해지거나 방탕해져서 나락으로 가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성공할수록 오히려 스스로를 규제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 명상입니다. 만약에 SNS를 많이 사용한다면 사용 시간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도 좋은 수행의 방법입니다. 황금 스톱워치는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인데도 관리의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도 80대 20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적의 80%를 만들 수 있는 핵심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란 장미는 이타적 사랑과 봉사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기적일 때가 아니라 타인에게 기여할 때 온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가족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공헌할 때 내 삶의 가치와 의미도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덮인 길은 현재 순간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거나 희생하는데요. 성공이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현재를 즐기고 몰입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주변 풍경과 소리에 몰입해 보십시오. 이따금 집 앞 흙길을 걷는데 발에 닿는 흙의 부드러운 감촉과 나무들이 주는 느낌을 즐기다 보면 행복이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줄리안 멘틀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 보편화된 성공 개념을 다시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질적 성공에 행복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생각은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경제적 여유를 뜻하는 웰오프와 내외면의 풍요로운 생활을 뜻하는 웰빙은 엄연히 다르며 추구 과정도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줍니다. 줄리안이 급속도로 무너진 원인은 외동딸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딸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죽고 난 후에 돌아보니까 아빠로서 딸과 함께 보낸 시간과 기억이 전혀 없었기에 더욱 괴로웠던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나와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가졌지만 그걸 함께 나눌 사람들이 없다면 과연 성공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를 담보로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줄리안은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나서 건강이 모든 것보다 우선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병원에 가거나 건강검진을 할 때가 되어서야 다시 경각심을 갖습니다. 줄리안은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수백억의 재산과 명성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이죠. 하지만 인생은 하나를 내려놓아야 다른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페라리를 판 수도승은 성공의 개념을 다시 보게 하고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 우화 형식으로 메시지를 장황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그렇고요. 인도와 히말라야 수행승들을 너무 신비하게 묘사한 느낌도 듭니다. 서양인들한테는 그런 인도 철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소개하는 철학과 아이디어를 우화로 새롭게 포장했을 뿐 내용은 다른 책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도 어떤 독자들에게는 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독자에 따라서 메시지만 전달하는 방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우화나 이야기로 각색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키는 결국 독자들이 가진 셈이죠. 불편한 점은 버리고 필요한 것만 얻어가면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한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7가지 방법을 잘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실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이 책을 읽은 후부터 출근길에 만트라를 속으로 외쳐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덕분에 부정적이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도
습관이 되면 더 큰 변화를 유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던 페라리를 팔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길 바랍니다.